흐아, 사이여다오. 내 배를 좀 갈라다오. 뱃속에 불이 붙었다. 불을 꺼다오. 어리석은 놈. 짐승처럼 탐욕스럽게 먹어치운 니놈의 식탐이 니놈의 목을 옥죄일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는 설화를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첩첩산중 호랑이도 길을 잇는다는 99굽이 험한 고갯길입니다. 바람마저 숨을 헐떡이며 쉬어가는 그곳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낡은 주막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가마솥에서는 허연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차가운 산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가며 지나가는 이들의 허기진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 외진 산속 주막을 지키는 이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늙은 주모 덕분 할매입니다. 오늘도 보찜을 맨 늙은 보부상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평상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할매요, 내 이 고개를 넘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서 황천길 가는 줄 알았소. 쯧쯧, 어여 땀부터 닦으시게. 이 엄동설 안에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신다고 이 험한 꼴을 당하시오. 말도 마시오. 아랫마을 사또나리가 어찌나 세금을 쥐어짜는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 늙은 뼈다귀라도 부지런히 놀려야지 어쩌겠소. 덕분 할매는 혀를 끌짓 차며 뚝배기 한가득 뽀얀 국밥을 말아내어 늙은 보부상 앞에 내려놓습니다. 에이고, 불쌍한 백성들만 죽어나는 세상이지. 고기는 없어도 국물은 진국이니 어서 뜨끈할 때 훌훌 마셔버리시게. 아이고 고맙소 할매. 그런데 내 수중에 엽전 한 입기 없어서 참말로 면목이 없소이다. 누가 밥값 내놓으라 했소. 그저 늙은이들끼리 밥 한 끼 나누어 먹는 거지. 어여 드시기나 하시오. 할매는 참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보살이오. 이 은혜는 내 다음 생에 개나 소로 태어나서라도 꼭 갚으리이다. 늙은 보부상은 눈물을 글썽이며 허겁지겁 국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덕분 할매의 눈가에도 짠한 연민이 서려 있습니다. 천천히 드시게. 체하면 약도 없는 첩첩산중이니 깍두기 국물도 훌훌 마셔가면서 드시오. 국물이 어찌나 달고 구수한지 10년 묵은 체증이 다 쑥 내려가는구려. 내 평생 밥 짓는 일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해왔으니 맛이야 보장하지.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요. 일이 솜씨가 좋으신데 어찌 이런 산골짜기에서 홀로 늙어가시오. 한양 도성 한복판에 번듯한 국밥집을 차리셨어도 떼돈을 버셨을 텐데. 그 말에 덕분 할매의 굽은 등허리가 순간 흠칫 굳어집니다. 사람 좋게 휘어지던 눈웃음이 싹 사라지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떼돈은 무슨 얼어 죽을 떼돈이요. 그저 죄 많은 년이 산속에 숨어들어 부처님께 속죄하며 사는 기지. 할매같이 선한 양반이 지을 죄가 무에 있다고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시오.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만 굴러가던가. 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많아 이승에서 고래고래 갚아나가는 중이지. 어느덧 해가 서산 너머로 니엇니엇 넘어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려 퍼집니다. 보부상이 떠나고 난 빈 주막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깎는 듯한 찬 바람만이 맴돕니다.
덕분 할매는 덜컹거리는 살인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붓두막 앞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습니다. 나대 보았던 인자하고 구수한 촌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무표정한 얼굴의 덕분 할매는 치마폭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내어 듭니다. 그것은 시퍼렇게 날이 선 길고 날카로운 회칼이었습니다. 할매는 숫돌에 물을 죽이고는 슥슥 소리를 내며 밤새도록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어. 10년을 기다린 세월이야, 10년을. 섬뜩한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할매의 두 눈에서도 시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옵니다. 내 아들놈 피눈물을 뽑아먹은 그 짐승만도 못한 놈. 하늘이 무심치 않아 기어이 내 발밑으로 굴러들어 오는구나. 쓱쓱 칼을 가는 소리가 밤새 부엉이 울음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메아리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마음씨 좋은 국밥집 주모로 알지만 내 손끝에서 죽어나간 짐승이 한둘이 아니지. 할매는 서슬퍼런 칼날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게 만들어주마. 아주 고통스럽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뒹굴게 해주마. 할매는 방 한 구석에 숨겨둔 낡은 목함을 꺼내어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말린 보거의 알과 곰팡이가 핀 생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 놈이 평생을 탐했던 진수성찬이 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내가 권례 최고의 기미상궁 이 덕분이가 친히 밥상을 차려주마. 붓두먹의 아궁이 뿔빛이 할매의 일그러진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윤규학, 이 악귀 같은 놈, 네 놈이 오기만을 이 어미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날선 회칼이 다시 한번 숫돌 위를 스윽 하고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무언가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 이 깊은 산골 주막에서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회칼을 매만지던 덕분 할매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뜬 처연한 초승달을 올려다보며 할매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삼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어미가 되어서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리 모진 목숨만 연명하고 있구나. 할매의 굽은 등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며 10년 전 그 끔찍했던 권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10년 전 덕분 할매는 굽은 허리에 늙은 주모가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예민한 혀를 가졌다는 권례 수락관의 최고참 기미상궁이었습니다. 임금의 옥체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오직 그녀의 입과 은비녀를 거쳐야만 수라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상군마마님, 오늘 전학께 올릴 타락축이옵니다. 간이 맞는지 한번 보아주시옵소서. 어디 보자. 잣이 조금 덜 갈렸구나. 전하께서 요즘 옥체가 미령하시니 한 번 더 곱게 갈아내어라. 예, 마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헌데 마마님, 어제 마마님의 자제분께서 장원급제를 하셨다는 소문이 권례에 파다하옵니다. 어린 나인들의 호들갑에 꼿꼿했던 덕분의 얼굴에 참을 수 없는 환한 미소가 번져갑니다. 오냐, 하늘이 도우사 우리 철이가 드디어 관복을 입게 되었구나. 내 평생 불 앞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참말로 축하드리옵니다.
마마님처럼 충심 깊고 바르신 분의 자제분이니 필시 나라의 큰 동량이 되실 것이옵니다. 아이고, 입방정 떨지 말거라. 그저 다치지 않고 제 몫이나 충실히 해내면 그뿐인 것을. 덕분에 하나뿐인 아들 철이는 늙은 어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그날 밤 관복을 차려입고 어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던 아들의 늠름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가 드디어 어머니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참말로 장하다. 네 아버지가 살아서 이 꼴을 보셨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께서 평생 수라간의 뜨거운 불길 앞에서 눈물로 지어주신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호강은 무슨 얼어 죽을 호강이냐. 그저 네가 권례에서 무탈하게 벼슬아치 노릇만 잘해주면 이 어미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을 알뜰히 살피고 전하께 충성을 다하는 바른 신하가 되겠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던 덕분의 행복은 탐욕스러운 권세가 윤규 학대감의 검은 마수가 뻗쳐오며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어느 늦은 밤 수라간 뒷방으로 덕분을 은밀히 불러낸 윤규 학대감은 뱀처럼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덕분 상군, 자네가 궐에서 밥을 지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지. 그러하옵니다, 대감마님. 어찌 이 늦은 밤에 소녀를 찾으셨사옵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일 아침 전하께 올릴 탕약에 이 가루를 조금만 타주었으면 하네. 대감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탕약에 정체 모를 가루를 타라니요. 소녀는 전하의 안위를 책임지는 기미상궁이옵니다. 쯧쯧, 목소리 낮추게. 전하의 기력을 보충해드릴 귀한 약재일 뿐이야. 자네 눈 감아주면 자네 아들놈 벼슬길은 내가 평생 탄탄대로로 열어주지. 덕분은 윤규학이 내민 주머니에서 풍기는 미세한 비소의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독이 아닙니까? 어찌 감히 옥체에 해를 가하려 하십니까? 당장 이 사실을 내금 위에 고발하겠사옵니다. 이 미련한 늙은이 보게, 니년이 정녕 목숨이 2개인 줄 아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거든 시키는 대로 해라. 차라리 제 목을 치시옵소서. 30년을 전하의 밥상을 지켜온 제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불가하옵니다. 독한 년. 그래, 그 알량한 충심이 얼마나 가는지 내 똑똑히 지켜보마.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윤규학은 서늘한 살기를 내뿜으며 수라간을 빠져나갔고 덕분은 그것이 닥쳐올 끔찍한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사흘 뒤 권례의 청천벽력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십 명의 의금부나졸들이 덕분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어미 덕분이는 당장 무릎을 꿇어라. 어명을 받들라. 역적이라니요.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우리 철이가 역적이라니요. 내년에 아들놈이 곤래의 창고에 불을 지르고 전하를 시해하려 한 영모의 주동자로 밝혀졌다. 당장 인연을 포박하라. 덕분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의금부 마당으로 끌려나갔고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아들 철이가 있었습니다. 철이야, 내 새끼야. 이게 무슨 꼴이냐.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 저는 결백합니다. 윤규학 대감의 비리를 쫓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입니다, 어머니. 알다마다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지. 나으리, 우리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윤규학 대감이 꾸민 짓입니다. 그때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윤규학 대감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습니다. 쯧쯧쯧, 불쌍한 것. 자식 농사를 어찌 지었기에 저런 대역죄인을 낳았단 말이냐.
윤규학, 이 악귀 같은 놈아. 네 놈이 내게 독을 타라시켰다가 거절당하니 내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인연이 실성하더니 아무나 물어뜯는구나. 여봐라, 저 역정놈의 목을 당장 쳐서 잣대로 삼아라. 망나니의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덕분에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사랑하는 아들 철이의 목이 흙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안 돼, 철이야, 내 새끼야. 아!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벼락을 맞을 놈아, 내 기어이 네 놈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말 것이다. 윤규학은 차가운 눈빛으로 덕분을 내려다보며 혀를 끌치찼습니다. 니년의 그 잘난 혀를 당장 뽑아 개보탕으로 끓여 먹고 싶지만 평생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라고 목숨만은 살려주마. 죽여라. 차라리 나도 죽여라. 이 원수놈아. 내 죽어서도 악기가 되어 니놈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이다. 여봐라. 저 미친년의 등짝에 인두를 지지고 당장 궐 밖으로 내동댕이 쳐라.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못하게 하라.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덕분에 등에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냄새와 함께 그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골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던 덕분은 혀를 깨물고 죽으려던 수백 번의 밤을 지나 이 험한 산길에 주막을 차렸습니다. 철이야, 내 불쌍한 새끼야. 어미가 이제야 네 한을 풀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다시 현재의 산골 주막, 낡은 회칼을 쥔 덕분 할매의 손등 위로 핏줄이 시퍼렇게 솟아오릅니다. 윤규학, 네 놈이 드디어 유배를 가는 길에 이 고개를 넘는다고 하였지? 할매는 밤하늘을 향해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칼날을 달빛에 비추어 봅니다. 내 10년을 밤낮으로 식칼을 갈며 기다려왔다. 니놈의 오장육부를 다 녹여버릴 그 완벽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말이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주막의 낡은 문풍지가 스산하게 우러립니다. 기대하시라 윤대감. 권례 최고의 기미상궁이 차려내는 지옥의 진수성찬을 내일이면 맛보게 될 터이니. 동이 트기 무섭게 첩첩산중 주막의 굴뚝에서는 매운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간밤에 서슬퍼런 칼을 갈던 섬뜩한 덕분 할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할매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굽은 허리로 부지런히 장작을 지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매워라. 오늘따라 솔가지가 덜 말랐는지 연기가 아주 눈물을 쏙 빼놓는구나. 할매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가마솥에 물을 한가득 퍼담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지게를 진 젊은 나무꾼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주막 평상으로 뛰어듭니다. 할매, 덕분 할매, 시원한 냉수 한 사발만 빨리 주시오. 내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물고 왔소이다. 아이고, 이 아침부터 호랑이한테 쫓기기라도 했는가? 숨 넘어가겠네. 어여 물부터 마시게. 덕분 할매는 찌그러진 바가지에 우물물을 가득 퍼서 나무꾼에게 건넵니다. 나무꾼은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입가를 쓱 닦으며 호들갑을 떱니다. 할매, 그 소식 들었소? 한양에서 아주 날고 기던 영의정 나리가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날아가서 이 험한 산길로 귀양을 온답디다. 그 순간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던 덕분 할매의 손이 딱 하고 멈춥니다. 영의정 나리가 귀양을 온다고? 그게 뉘라던가? 이름이 뉘라더냐?
할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파르르 떨리지만 나무꾼은 신이 나서 자기 말만 쏟아냅니다. 아따, 그 외 있잖소. 백성들 피눈물 빼먹기로 아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던 그 짐승만도 못한 양반 말이오. 그러니까 그 짐승만도 못한 양반의 이름 석자가 무엇이냐 묻지 않느냐. 아이고 깜짝이여. 할매 귀 먹었소? 목소리는 왜 이리 크고? 그 악명 높은 윤규학 대감이라오. 윤주학. 그 이름 석자가 나무꾼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덕분 할매의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윤규학. 그 간악한 원수놈이 기어이 하늘의 벌을 받았단 말이냐. 벌을 받아도 한참 덜 받았지요. 그놈이 착취한 곡식이 산을 이루고 억울하게 죽인 백성이 강을 이룬다 캅디다. 그래, 내 안다. 그놈이 지은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누구보다 잘 알지. 임금님도 참으로 답답하시지. 그런 천하에 찢어 죽일 놈은 당장 광화문 내거리에서 능지처탐을 해야 마땅한데 말이오. 나무꾼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평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칩니다. 그 알량은 공신 집안이라고 목숨은 살려두고 평안도 척박한 땅으로 유배를 보낸다 하니 이게 나라입니까? 평안도로 유배를 가는 길이라면 필시 이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할 터인데 내 말이 그 말이오. 방금 산 아래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올라오는데 그 유배 행렬이 벌써 산 중턱까지 왔다지 뭡니까? 산 중턱이라. 그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내 주막 앞을 지나가겠구나. 아마도 그럴 것이요. 죄인 신분이라도 워낙 콧대가 높은 양반이라 호송하는 나졸들이 아주 죽을 맛이라 앞디다. 덕분 할매는 고개를 숙인 채 치마폭을 꽉 틀어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지만 할매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환희와 분노를 억누릅니다. 할매, 표정이 왜 그러시오? 어디 체약이라도 하셨어?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렸어이다. 아, 아니다. 그저 이 늙은이가 아침바람을 좀 쐬었더니 속이 헛헛해서 그런 모양이다. 내 얼른 나무에다 팔아서 할매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러 다시 오리다. 그놈의 영의정 날이 쌍판댁이나 한번 구경하고 가야겠어. 나무꾼이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등성이로 사라집니다. 나무꾼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덕분 할매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냅니다. 아이고 철이야, 내 불쌍한 새끼 철이야. 네가 하늘에서 그놈의 발목을 잡아 끌어 이 어미 앞으로 보냈구나. 할매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쏟아냅니다. 10년이다. 네 놈이 내 새끼 목을 치고 내 등을 인두로 지진 지 꼬박 10년이 흘렀다. 할매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이제 서늘하고 잔혹한 살기만이 번뜩입니다. 칼을 쓸 필요도 없다. 독약을 탈 필요도 없어. 내 10년 동안 산천초목을 뒤지며 모아둔 귀한 식재료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구나. 할매는 다용도실 구석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큼지막한 항아리를 끌어냅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자 시커먼 간장 속에서 아주 시일하게 살이 오른 참개들이 바글바글 기어다닙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평소에 게장을 그리 좋아하셨지. 아주 개걸스럽게 껍데기까지 씹어 드셨다지. 할매는 참게장독 옆에 있는 작은 소쿠리를 들어올립니다. 그 안에는 이른 가을 산속에서 따다 서늘한 동굴에 보관해둔 차갑고 푸릇푸릇한 생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조선 팔도 최고의 기미상궁이었던 이 인연이 게장과 생감이 만나면 오장육부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맹독이 된다는 걸 모를 줄 알았더냐. 할매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게장과 생감을 나란히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돼지고기와 밭꽃 뿌리, 장어와 복숭아, 네 놈이 환장하고 처먹을 그 모든 진수성찬을 가장 끔찍한 사약으로 만들어주마. 할매는 거친 손으로 아궁이에 장작을 미친 듯이 쑤셔 넣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부엌 전체를 시뻘겋게 물들이고 가마솥에서는 육수가 지옥에 펄펄 끓는 늪처럼 요동칩니다.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나졸들이나 무고한 자들이 이 상극의 밥상을 먹어서는 아니 돼. 할매는 아궁이 채를 한 움큼 쥐어 자신의 얼굴에 마구 문지릅니다. 새카만 숯검정이 주름진 얼굴을 덮어 마치 귀신 같은 몰골로 변해버립니다. 오직 윤규학, 그 악마 같은 놈의 주둥이에만 이 밥을 밀어 넣어야 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늙은 주모가 되어 네 놈의 발밑을 기어주마. 반나절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만큼 덕분 할매는 홀린 듯이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첩첩 산중의 고요를 깨는 요란한 발걸음 소리와 호통 소리가 산길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에이, 이 빌어먹을 산길! 돌멩이가 어찌 이리 많단 말이냐! 내 발가락이 다 부서지겠다! 귀가 찢어질 듯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 10년이 지났어도 덕분 할매의 귓가에 끔찍하게 맴돌던 바로 그 목소리. 윤규학 대감이었습니다. 나으리, 조금만 참으시지요. 저기 고개 너머에 주막이 하나 보입니다요. 닥쳐라 이놈아. 죄인을 호송하려면 편안한 가마라도 내어주어야 하지. 어찌 영의정까지 지는 내게 이리 험한 산길을 걷게 한단 말이냐. 아이고 대감마님, 어명으로 귀양을 가시는 처지이온데 어찌 가마를 타시겠습니까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지요. 네 이놈, 내가 비록 잠시 임금의 눈밖에 나 이곳으로 쫓겨가지만 내 뒤를 봐주는 대소신료들이 궐안에 수백 명이다. 윤규학은 차고 있던 집신을 벗어 호송 책임자인 금부도사의 얼굴에 집어 던집니다. 내 한 달 안에 반드시 다시 복권되어 한양으로 돌아갈 터이니 내가 그때 네 놈들 모가지부터 썰어 개밥으로 주리라. 참으십시오, 대감마님. 저기 주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타는 목이라도 축이시고 요기를 좀 하시지요. 윤규학 일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덕분 할매의 낡은 주막 안마당으로 우르르 몰려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비단 옷을 입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든 윤규학의 두 눈에는 여전히 표덕스러운 도끼가 가득합니다. 주막 꼬락서니 하고는 돼지우리도 이것보다는 낫겠구나. 필시 병장균이 우글거릴 터인데. 윤규학은 쿨을 틀어주며 평상 앞에 서서 일그러진 얼굴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봐라, 이 더러운 주막에 주인이 있기는 한 것이냐? 어서 썩 나와서 엎드리지 못할까? 덕분 할매는 부엌 기둥 뒤에 숨어 그토록 저주하던 원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가슴속에서는 천불이 일고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식칼을 꽂아 넣고 싶지만 할매는 입술을 지지기며 참아냅니다. 안 돼. 여기서 칼을 쓰면 나도 죽고 완벽한 복수도 완성할 수 없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해. 할매는 허리를 땅바닥에 닿을 만큼 푹 숙이고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묻힌 채 다리를 절뚝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누추한 산골짜기에 어찌 이리 귀하신 대감마님께서 행차하셨습니까요? 할매는 평상 앞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 머리를 조아립니다. 제가 이 주막을 지키는 늙고 병든 주모이옵니다요. 대감마님의 용안을 배우니 눈이 다 멀 것만 같사옵니다. 윤규학은 엎드린 덕분 할매의 남루한 몰골과 새카만 얼굴을 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어디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미친 늙은이가 기어나와서 내 눈을 더럽히는 것이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산골 늙은이가 씻을 물도 마땅치 않아 이리 더러운 꼴로 나으리를 뵙게 되었사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니년 옷자락에서 이가 튀어나와 내 비단옷에 오물까 두렵구나. 호송을 맡은 긍부도사가 다급하게 할매에게 다가가 호통을 칩니다. 할멈, 이분은 한양에서 오신 귀하신 대감마님이시다. 어서 제일 깨끗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뱃속에 기름칠할 고기 반찬을 내오거라. 아이고, 예, 당장 매시게 싸웁니다. 제가 비록 몰골은 이래도 음식 솜씨 하나만큼은 이 산중에서 으뜸이 옵니다요. 할매는 벌벌 떠는 신용을 하며 치마폭으로 평상을 연신 닦아냅니다. 대감마님,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기력이 다 쇠하셨을 터인데 제가 뼈가 부서지도록 최고의 진수성찬을 올리겠사옵니다. 진수성찬? 이따위 돼지우리 같은 것에서 풀떼기나 끓여올 터인데 무슨 진수성찬이란 말이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마침 어제 산 아래 장터에서 아주 실한 참게를 들여와 게장을 담가 두었고 기가 막힌 장어탕을 고아두었사옵니다요. 게장이라는 단어에 윤규하게 눈빛이 순간 번쩍이며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오호라, 니년이 산골 늙은이 치고는 먹을 줄을 아는구나. 내가 궐에 있을 적에도 밥상에 게장이 없으면 상을 엎어버렸던 사람이다. 그럼요. 대감마님처럼 귀하신 분의 입맛에 딱 맞도록 제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 한 상 거나하게 차려 올리겠사옵니다. 서둘러라. 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지경이니 당장 고기를 굽고 탕을 내오너라. 행여나 음식에서 흙내라도 난다면 니년의 목을 비틀어 버릴 것이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덕분 할매는 굽신거리며 뒷걸음질을 쳐서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부엌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할매의 얼굴에서 비굴했던 웃음이 싹 가시고 피비린내 나는 야차의 얼굴로 돌변합니다. 그래, 아주 잘 오셨다. 지옥으로 가는 막차에 제대로 올라타셨어. 할매는 도마 위에 올려둔 참게장을 무서운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내 솜씨를 다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하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만찬을 차려주마. 빨리 움직이지 못할까? 내 배가 고파 창자가 등가죽에 달라붙을 지경이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꿰차고 앉은 윤규학의 호통소리가 첩첩 산중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귀양을 가는 처지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영의정인 줄 착각하는 듯 오만한 턱을 치켜들고 나졸들을 닥달합니다. 여봐라, 호송도사, 네 놈은 눈가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어찌 내 자리 밑에 흙먼지가 풀풀 날리게 둔단 말이냐? 아이고, 대감마님, 여기가 대골 안방도 아니고 산속 주막이온데 흙바닥인 것이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닥쳐라. 내 비단옷에 흙탕물이 한 방울이라도 튀면 니놈의 모가지부터 날려버릴 것이다. 당장 니놈 옷이라도 벗어서 내 발밑에 깔아라. 호송을 맡은 금부도사와 나졸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으로 욕지거리를 삼킵니다. 툭한 영감탱이, 가다가 호랑이나 만나서 뼈째 씹어먹혀버렸으면 좋겠구먼. 나졸 하나가 금부도사의 귀에 대고 조그맣게 속삭이자 금부도사 역시 혀를 끌짓차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쉿, 입 조심해라. 썩어도 준치라고 한양의 저 영감 뒷배가 한둘인 줄 아느냐. 그저 비위나 맞춰주고 얼른 평안도에 던져놓고 오는 것이 상책이다. 그 시각 부엌 안에서는 덕분 할매의 피말리는 밥상 차리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매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지만 두 눈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성이 번뜩입니다. 철이야, 이 어미가 드디어 네 원수놈의 입에 사약을 밀어넣을 준비를 한단다. 어미의 손끝을 잘 지켜보아라. 할매는 항아리에서 꺼낸 윤기 흐르는 참게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예리한 식칼로 먹기 좋게 토막을 냅니다. 쩍 하고 게딱지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황금빛 알과 내장이 짭조름한 간장과 어우러져 기가 막힌 냄새를 풍깁니다. 이 참게장은 3년 묵은 씨간장에 산도라지와 감초를 듬뿍 넣고 달여부어 아주 뼈째 씹어 먹어도 될 만큼 연하고 고소하지.
할매는 게장을 정갈한 백자 그릇에 소복하게 담아내고는 그 옆에 차가운 동굴에서 꺼내온 뗀감, 생감을 나란히 놓습니다. 게장과 생감. 윤규학, 네 놈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조화인지 꿈에도 모르겠지. 할매의 입가에 섬뜩한 냉소가 번지며 수라간 상궁 시절 익혔던 무서운 지식들이 할매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게장의 찬 성질과 생감의 탄닌 성분이 뱃속에서 엉겨붙으면 딱딱한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소화기를 꽉 막아버리지. 할매는 생감의 꼭지를 따며 살기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림을 이어갑니다. 뱃속에서 돌덩이가 굴러다니며 오장육부를 짓이내고 창자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권래 어이들도 두려워하여 수라상에 절대 함께 올리지 않는 상극 중의 상극이거늘. 마당에서는 윤규학의 표덕스러운 재촉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이 늙은 주모가 죽은 것이냐? 밥을 하러 갔으면 국냄새라도 나야 할 터인데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그년의 머리채를 끌고 오너라. 대감마님, 고정하시지요. 산골이라 불을 지피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옵니다. 네 놈도 한통속이냐? 내 당장이라도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란 말이다. 어서 고기 굽는 냄새를 비우란 말이다. 덕분 할매는 밖에서 들려오는 원수의 목소리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번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불 위에 석쇠를 올립니다. 그리고 미리 손질해둔 큼지막한 민물장어 2마리를 석쇠 위에 척 하고 얹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장어 기름이 숯불 위로 떨어지며 부어가는 온통 군침이 도는 하얀 연기로 가득 찹니다. 네 놈이 고기를 찾았느냐? 그래, 네 놈의 뱃속에 기름기를 잔뜩 채워주마. 할매는 솔잎으로 만든 붓에 꿀과 고추장을 섞은 양념을 듬뿍 묻혀 구워지는 장어 앞뒤로 정성껏 발라줍니다. 이리 기름지고 진한 장어구이를 먹고 나면 텁텁해진 입안을 씻어낼 달콤한 과일이 생각나겠지. 할매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바구니에서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살아있는 탐스럽고 붉은 복숭아 몇 알을 꺼내어 깨끗한 물에 씻습니다. 기름진 장어구이와 찬성질의 복숭아가 위장에서 만나면 어찌 되는 줄 아느냐. 뱃속에서 물과 불이 만나 미친 듯이 싸우는 것과 같지. 복숭아를 썰어내는 할매의 칼놀림은 무사처럼 날래고 무자비합니다. 극심한 설사와 복통이 시작되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 사지가 마비될 것이다. 피를 토하며 땅바닥을 뒹굴게 될 것이야. 할매는 이 무시무시한 상극의 음식들을 커다란 목기쟁반 위에 하나 둘씩 정갈하게 올려놓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사지 않도록 밥상 위는 그야말로 왕의 수라상 부럽지 않은 화려한 색감과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무런 맹독도 쓰지 않았다. 비소도 사약도 들어가지 않았어. 오직 이 덕분이가 30년간 불 앞에서 익힌 자연의 이치만으로 네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할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한 번 더 진하게 문질러 바르고 허리를 90도로 푹 꺾은 채 쟁반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철이야, 어미가 간다. 어미가 이 지옥의 밥상을 들고 네 원수놈의 아가리에 밀어 넣으러 간단다. 덕분 할매가 부엌문을 열고 쟁반을 받쳐든 채 마당으로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할매에게 쏠립니다. 윤규학은 눈을 번뜩이며 평상에서 몸을 벌떡 일으킵니다.
오호, 드디어 나왔구나. 이 게으른 늙은이가 이제야 상을 내오는구나. 할매는 윤규하게 평상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쟁반을 내려놓습니다. 대감마니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워낙 비하신 분이라 옥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끓이고 굽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사옵니다. 윤규하게 두 눈이 쟁반 위에 놓인 음식들을 향해 쏟아질 듯 튀어나옵니다. 황금빛 알이 꽉 찬 참게장, 숯불 향이 진동하는 양념 장어구이, 그리고 후식으로 정갈하게 깎아놓은 생감과 복숭아까지. 아니, 이 깊은 산골짜기 주막에서 이런 진수성찬이 나온단 말이냐. 한양의 일품 객주도 이보다 낫지는 못할 것이다. 당치도 안 싸웁니다, 대감마님. 늙고 비천한 주모가 산과 들을 뒤져 가장 좋은 식재료만 골라 올려 싸웁니다. 어서 수저를 드시옵소서. 윤규학은 입안에 고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거머집니다. 그때 옆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던 나졸 하나가 침을 꼴깍 삼키며 금부도사에게 애원합니다. 나으리, 저희도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요. 저 남은 장어꼴이라도 한 점 얻어먹을 수 없겠습니까요? 그 말을 들은 덕분 할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맹독의 밥상을 무고한 나졸들이 주워 먹었다가는 큰 사달이 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할매는 얼른 바닥에 엎드려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아이고, 나졸나리들, 저 상은 대감마님 한 분만을 위해 차린 것이라 양이 부족하옵니다. 제가 부엌 가마솥에 토종닭을 푹 꼬아 백숙을 한가득 뜨려 놓았으니 나리들께서는 그쪽 평상으로 가셔서 고기를 뜯으시지요. 백숙이라는 말에 나졸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호, 닭백숙이라니. 늙은 주모가 보기보다 인심이 후하구나. 당장 부엌으로 가자꾸나. 윤규학은 나졸들을 향해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며 호통을 칩니다. 천한 것들, 어디 감히 양반이 식사하는데 상을 탐내느냐? 저리 가서 닭뼈딱이나 핥아먹고 떨어져라. 나졸들이 우르르 부엌 쪽으로 몰려가자 마당에는 오직 윤규학과 덕분 할매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할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악마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다치면 안 될 놈들은 모두 치워버렸다. 이제 이 상에 놓인 모든 맹독은 오직 윤규학, 니놈 혼자만의 차지다. 대감마님, 어서 참게장부터 맛을 보시지요. 간장을 3번이나 끓여 부어 아주 짭조름하고 달큼할 것이옵니다. 할매의 나지막하고 친절한 권유에 윤규학은 게딱지를 하나 집어들고는 밥을 푹 퍼서 비비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 궐에 있을 적에도 이 게장 없이는 밥을 넘기지 못했지. 어디 산골 늙은이 솜씨를 한번 볼까? 윤규학이 게딱지에 비빈 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탐욕스럽게 자신의 입안으로 쑤셔 넣습니다. 그 순간 덕분 할매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목을 떼가 꿀꺽하고 넘어가는 모습을 노루를 노리는 호랑이처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게장을 씹어 삼킨 윤규학의 두 눈이 순간 번쩍 커지며 온몸이 찌릿한 듯 어깨를 흠칫 떱니다. 이 맛은... 게딱지에 비빈 밥을 입안 가득 쑤셔 넣은 윤규학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마치 며칠을 굶주린 들깨처럼 쩝쩝거리며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게딱지를 싹싹 긁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입에 좀 맞으시옵니까요? 비천한 늙은이가 차린 상이라 행여나 노여움을 사실까 두렵사옵니다. 덕분 할매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갈며 비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에 맞다마가 내 궐에서 수십 년을 영의정으로 지내며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았으나 이리 짜지도 않고 달큼한 게장은 참으로 오랜만이구나.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이 게장은 첩첩 산중 맑은 물에서 잡은 참깨에 3년 묵은 씨간장을 부어 만든 것이라 아주 뼈째 씹어 드셔도 고소할 것이옵니다. 윤규학은 채통도 잊은 채 맨손으로 개 다리를 집어들고 우적우적 씹어 먹으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게장은 이리 껍데기째 씹어 육즙을 빨아먹어야 제맛이지. 니년이 꼴에 음식에 이치는 좀 아는 모양이구나. 예, 그럼요. 어서 저 숯불향이 가득한 장어구이도 한 점 드셔보시옵소서. 원기를 회복하시는 데는 장어만한 것이 없사옵니다. 덕분할매의 권유에 윤규학은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장어 꼬리를 집어 입속으로 낼름 집어넣었습니다. 입안에서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아주 씹을 것도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는구나. 술이 없는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먼 길을 가셔야 하니 술은 참으시옵고 대신 입가심으로 저기 깎아둔 과일을 드시옵소서. 할매는 윤규학의 시선을 쟁반 한 구석에 놓인 차가운 생감과 붉게 익은 복숭아로 유도했습니다. 오호, 과일 때깔 한번 곱구나. 산골짜기에서 이리 귀한 복숭아와 생감을 어찌 구했단 말이냐. 산신령님께서 대감마님 귀양 가시는 길에 위로라도 하라며 점지해 주신 모양이옵니다요. 어서 드시고 텁텁해진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내시지요. 그래, 내 기꺼이 먹어주마. 윤규학은 기름진 장어와 짭조름한 게장으로 번벅된 입속에 찬성질의 생감과 복숭아를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쑤셔 넣었습니다. 아삭아삭 생감을 씹어 삼키고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복숭아를 개걸스럽게 빨아먹는 원수의 흉측한 몰골. 덕분할매는 엎드린 채 그 끔찍한 탐욕의 현장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먹어라. 더 많이, 더 탐욕스럽게 먹어치워라. 니놈이 씹어 삼키는 그것이 니놈의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저승사자의 칼날인 줄도 모르고. 마침내 쟁반 위의 모든 음식을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은 윤규학이 배를 두드리며 커다란 트림을 토해냈습니다. 아주 잘 먹었다. 배가 부르니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대감마님, 옥체의 활력이 좀 도시는 것 같사옵니까요? 오냐, 니년이 차린 밥상 덕에 내 평안도까지 단숨에 걸어갈 힘이 솟는구나. 여봐라, 도사는 어디 있느냐? 윤규학의 호통에 부엌에서 닭뼈를 발라먹던 금부도사와 나졸들이 입가를 훔치며 마당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대감마님? 요기는 좀 든든히 하셨사옵니까? 그래, 배를 든든히 채웠으니 어서 길을 떠나자꾸나.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해가 져서 산짐승 밥이 되기 십상이다. 금부도사가 눈치를 살피며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덕분할매 앞에 던졌습니다. 자, 할멈, 여기 밥값이네. 귀하신 대감마님을 모셨으니 영광으로 알고 잔돈은 거슬러 주지 않아도 되네. 아이고, 나리,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대감마님께서 제 음식을 드셔주신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온데 밥값이라니요. 당치도 안 싸웁니다. 할매는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도로주와 금부도사의 선에 쥐어주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허허, 산골 늙은이가 샘도 밟지 못하고 답답하긴. 정 원하지 않는다면 내 그냥 거두어 가겠네. 윤규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온먼지를 탁탁 털어내며 할매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년이 운이 좋을 줄 알아라. 내 한양에 다시 돌아가면 이 주막을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꿔줄 터이니 그때까지 뒤지지 말고 살아있거라. 예, 대감마님,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윤규학 일행은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며 험한 고갯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넙죽 엎드려 절을 하던 덕분 할매는 일행의 모습이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매는 우물가로 다가가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시겁게 칠했던 숯검정을 박박 문질러 씻어냈습니다. 비굴하고 남루했던 촌부의 껍데기가 씻겨내려가자 10년 전 걸레를 호령하던 최고참 김이상궁의 서늘하고 날카로운 얼굴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만수무강이라. 그래, 지옥 불기둥에 묶여 영원토록 죗값을 치르는 무간지옥의 만수무강을 누리거라. 할매는 젖은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를 소매로 닦아내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철이야, 내 아들아, 이제 반나절이다. 반나절만 지나면 네 원순놈의 창자가 끊어지는 비명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할 것이다. 그 시각 든든하게 배를 채운 윤규학 일행은 산세가 험악해지기로 악명 높은 헐떡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어느덧 서쪽 하늘로 붉게 기울어가고 계곡을 타고 올라오는 산바람이 제법 으스스하게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에이, 이 망할 놈의 산길은 끝이 없구나. 내 다리가 끊어질 것 같으니 차엄시 쉬어가자꾸나. 윤규학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길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대감마님, 여기서 지체하시면 날이 어두워져 맹수들의 표적이 될 수 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어 산을 넘어야 하옵니다. 네 이놈, 내가 힘들다는데 어찌 이리 말이 많으냐? 헉헉, 이상하게 오늘따라 숨이 차고 배가 뻐근하구나. 윤규학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자신의 불룩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 체기가 도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이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끔찍한 고통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사, 내 뱃속이 이상하다. 속에서 불덩어리가 끓어오르는 것 같구나. 예? 대감마님, 혹여 주막에서 드신 음식이 잘못된 것 아니옵니까?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요. 그 순간 윤규학의 장에서 끔찍한 화학작용이 폭발하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게장과 생감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단단한 돌덩이들이 연약한 창자벽을 긁어대며 장을 틀어막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름진 장어와 찬 성질의 복숭아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오장육부를 쥐어짜는 듯한 맹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 내 배가 찢어진다. 뱃속에 수백 마리의 독사가 기어다니며 내 창자를 물어뜯는 것 같아. 윤규학은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흙바닥을 나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대감마님, 정신 차리시옵소서. 대감마님. 나졸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어 윤규학의 팔다리를 붙잡았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크악! 살려다오! 내 배를 좀 갈라다오! 뱃속에 불이 붙었다! 불을 꺼다오! 윤규학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두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튀어나올 듯 뒤집혀 있었습니다. 사지가 뻣뻣하게 굳어가며 마비 증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찬물 좀 다오. 목이 다 들어간다. 당장 시원한 생수한 사발을 대령하지 못할까? 대감마님, 이 험한 산중턱에 물이 어디 있단 말씀이십니까? 제발 진정하시지요. 그의 뱃속에서는 흡사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목이 잘린 철이의 비명소리처럼 끔찍하고 처절한 마찰음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계에 달한 윤규학의 식도가 팽창하더니 그의 입에서 시커멓고 붉은 핏덩어리가 화산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피다! 대감마님께서 피를 토하신다! 어서 의원을 불러와라! 나졸들은 쏟아지는 핏물을 뒤집어 쓴 채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윤규학은 자신의 입에서 쏟아진 붉은 피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으로 조금 전 주막에서 자신에게 비굴하게 엎드려 상을 올리던 그 늙은 주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년이 나에게 독을... 하지만 그는 그 촌부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영의정 윤규학인데 어찌 이런 산길에서 개죽음을... 마지막 단말마와 함께 짐승처럼 울부짖던 윤규학은 또 한 번 엄청난 양의 검붉은 피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눈을 허옇게 뒤집은 채 피투성이가 된 흙바닥 위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씀이십니까요? 영의정까지 지냈던 대관 윤규학이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는 정갈에 아랫마을 관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사또는 시퍼렇게 질려나뒹구는 윤규학의 시신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귀양을 가시는 길이라 하나 엄연히 한양에 끈이 닿아 있는 대감마님이 아니시냐? 사또낭이 저희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산길을 오르시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피를 토하시더니 그만... 호성을 맡았던 금부도사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네 놈들! 호성을 어찌하였기에 대감마님께서 이 험한 산길에서 횡사하시게 만든단 말이냐? 억울하옵니다, 사또나리. 저희는 그저 대감마님의 분부대로 산 아래 주막에서 요기를 하시도록 모셨을 뿐이옵니다. 주막이라는 단어에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주막이라 하였느냐? 필시 그곳에서 먹은 음식에 무언가 흉악한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사또는 즉시 포절들을 풀어 덕분 할매의 주막을 애워싸고 관아의 오작 사령을 불러 윤규학의 시신과 남은 토사물을 꼼꼼히 검험하게 했습니다. 오작 사령! 두 눈을 부릅뜨고 샅샅이 살펴라. 필시 천하에 몹쓸 독약이 쓰였을 것이니 은비녀를 깊숙이 찔러 넣어 보아라. 예, 사또나리,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오작 사령은 윤규학이 토해낸 검붉은 피바다와 굳어버린 입술 사이로 길고 뾰족한 은비녀를 깊숙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덕분 할매는 밧줄에 묶인 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통쾌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찔러보아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찔러보아라. 내 장담하건대 권례 최고의 어이가 온다 해도 그 비녀 끝은 눈부시게 하얄 것이다. 잠시 후 비녀를 뽑아둔 오작 사령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비녀 끝을 헝겊으로 닦아내었습니다. 사또나리, 참으로 기이한 일이옵니다. 기이하다니 어서 고하지 못할까? 비녀 끝이 새카맣게 변하였느냐? 아니옵니다, 사또나리. 보시옵소서. 은비녀가 조금의 변색도 없이 본래의 하얀 빛을 고스란히 띠고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 은비녀를 낚아채어 자신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독이 아니라면 이 비명 행사를 도대체 한양에 어찌 보고한단 말이냐? 사또나리, 소인의 소견으로는 독살이 아닌 듯 하옵니다. 독살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멀쩡하던 양반이 어찌 저리 처창하게 죽는단 말이냐?
오작사령은 시신의 팽창된 복부와 입가에 묻은 잔여물들을 조심스레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신의 뱃속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고 오장육부가 격렬하게 뒤틀린 흔적이 역력하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 알아듣게 설명하라. 대감마님께서 평소 기력이 쇠하신 데다 기름진 장어구이에 찬성질의 게장과 생감, 복숭아를 한꺼번에 과식하신 듯하옵니다. 오작사령의 명확한 진단에 금부도사가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사옵니다, 사또나리. 대감마님께서 주막에 들르시어 그 게장과 장어를 뼈째로 아주 개걸스럽게 씹어드셨사옵니다. 허면 그 끔찍한 상극의 음식들이 뱃속에서 엉겨붙어 속을 썩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사또나리. 게장과 생감은 의서에서도 극히 꺼리는 상극 중의 상극이오며 장어와 복숭아 역시 뱃속에서 맹렬히 충돌하여 급성복통과 토혈을 일으키는 흉악한 조화이옵니다. 아이고, 맙소사. 식탐이 화를 불렀단 말이로구나. 아무리 귀향길이 고달파도 그렇지 어찌 그리 무지하게 상극인 음식을 우겨 넣으셨단 말이냐. 사또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떠는 척하는 덕분 할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니년이 밥상을 차린 주모렸다. 어찌 양반의 상에 그리 해괴한 조화로 음식을 올렸느냐. 아이고, 사또나리, 억울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할매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그 어느 때보다 구슬프고 간절하게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쇳내 같은 산골 무지렁이가 음식의 상극이 무엇인지 어찌 알겠사옵니까요? 그저 귀하신 분이 오셨다기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 대접한 죄밖에 없사옵니다. 그래도 니년의 무지함이 대감마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 사또나리, 나졸나리들께서는 가마솥에 끓인 닭백숙을 드시고 아무 탈이 없으셨사옵니다. 유독 대감마님께서만 그 상을 홀로 욕심내어 드셨으니 이 늙은이의 심정도 찢어질 듯 아프옵니다. 할매의 그럴싸한 변명과 나졸들의 무사함, 그리고 은비녀의 새하얀 증명 앞에서 사또는 더 이상 할매를 추궁할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에잉, 재수가 없으려니 산골 늙은이를 족죄봐야 무엇하겠느냐. 결국 제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수명을 재촉하신 게지. 사또는 불쾌한 듯 손을 휘저으며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포승줄을 풀어주어라. 이 일은 귀양 중 지병과 급체로 인한 자연사로 내금 위에 장계를 올릴 것이니 시신은 거적대기에 말아 당장 치우도록 하라. 예, 사또나리. 평생을 비단 입을 위해서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권세가 윤규학.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싸구려 거적대기에 돌돌 말려 짐짝처럼 수레에 실려가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초라한 말로였습니다. 관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주막에는 다시 깊은 고요와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덕분 할매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툭툭 털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매의 입가에는 비굴했던 주모의 미소 대신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하고 서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리석은 놈, 짐승처럼 탐욕스럽게 먹어치운 니놈의 식탐이 니놈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할매는 방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호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철이가 10년 전 과거에 급제하던 날 어미에게 따라주며 환하게 웃었던 바로 그 맑은 국화주였습니다. 할매는 굽은 허리를 이끌고 윤규학이 피를 토하며 나뒹굴었던 헐떡고개 산등성이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어느덧 붉은 노을이 핏빛처럼 진하게 물들어 슬프도록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산마루에 올라선 셀매는 원수의 피비린내가 채가시지 않은 흙바닥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이야, 내 아들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할매의 메마른 입술을 비집고 터져나온 아들의 이름 석자에 참았던 피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네, 불쌍한 강아지야. 이제야 이 못난 어미가 네 억울한 원통함을 씻어주었구나.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호리병의 뚜껑을 열고 맑은 국화주를 산등 성이의 흙바닥 위로 천천히 흩뿌렸습니다. 싸늘한 산바람이 불어와 할매의 백발을 어루만지며 마치 아들의 다정한 손길처럼 뺨에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어디선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매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야. 어미가 이제야 2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10년 묵은 한이 눈 녹듯 사라지는구나. 할매의 통곡 소리는 저 멀리 첩첩 산중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이들의 가슴을 쓰다듬듯 깊고 애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칼을 쓰지 않고도 사약을 들이밀지 않고도 기어이 인과응보의 천벌을 내려버린 위대한 어미의 사랑이자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만을 믿고 힘없는 이들을 짓밟던 자는 결국 자신의 탐욕에 질식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피눈물을 삼키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늙은 어미는 마침내 가슴속 시퍼런 한을 씻어내고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눈이 성긴 듯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는 옛말이 이토록 가슴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사 뿌린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짓는 작은 선행 하나가 훗날 큰 복으로 돌아오고, 무심코 던진 악행이 내 발목을 잡는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하늘의 따뜻한 보살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화를 늦다였습니다.